홍합 본편. 국물의 중심을 지켜온 조용한 조개. 1. 겨울 식탁에서 먼저 떠오르는 이름. 홍합은 계절이 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식재료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시장 좌판에 검은 껍데기가 수북이 쌓이고 큰 냄비에서는 김이 오릅니다. 짬뽕에도 해물탕에도 포장마차 홍합탕에도 홍합은 늘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비싸지 않았지만 빠진 적도 거의 없었던 조개. 홍합은 화려함 대신 익숙함으로 기억되는 식재료입니다. 바위에 붙어 평생을 사는 생명. 홍합은 스스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자연 상태의 홍합은 족사라 불리는 실 같은 섬유로 바위에 몸을 단단히 붙입니다. 한 번 자리를 잡으면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들어오는 바닷물을 걸러먹으며 천천히 몸을 키웁니다. 그래서 홍합의 맛은 그 바다의 환경을 그대로 닳습니다. 3. 섭이라 불리던 큰 홍합. 홍합 중에는 유난히 크게 자라는 개체도 있습니다. 예전 어촌에서는 이 큰 홍합을 섭이라고 따로 불렀습니다. 껍데기는 두껍고 살은 더 단단합니다. 지금은 양식 홍합이 대부분이지만 섭이라는 이름에는 지역과 계절을 구분하던 생활의 감각이 남아 있습니다. 4. 암수의 색이 다른 조개. 홍합은 암컷과 수컷의 살색이 다릅니다. 암컷은 선명한 주황빛, 수컷은 옅은 크림색에 가깝습니다. 손질하다 보면 이 차이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큰 차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 작은 색의 구분은 홍합이 계절을 타는 생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5. 자연산 홍합의 제철과 독성 문제. 계절이 정해주던 식탁. 홍합은 언제나 같은 얼굴로 식탁에 오르는 재료가 아닙니다. 자연산 홍합은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조개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홍합의 살은 단단해지고 맛은 또렷해집니다. 반대로 수온이 오르는 시기, 특히 늦봄에서 여름 사이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홍합을 포함한 여러 페류는 해수 온도가 높아질 때 미세 조류에서 생성되는 독소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페류 독소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끓여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며 소량으로도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어촌에서는 홍합은 찬바람 불 때 먹는다는 말을 생활 속 원칙처럼 지켜왔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나온 안전 기준이었습니다. 자연산과 양식의 차이. 자연산 홍합은 바위에 붙어 자라며 해류와 수온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만큼 계절이 분명합니다. 반면 현재 우리가 흔히 접하는 홍합은 대부분 양식 홍합입니다. 양식 홍합은 줄에 매달아 기르는 방식으로 재배되며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페류 독소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채취 금지 구역을 지정합니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시 유통이 제한됩니다. 과거에 비해 안전관리 체계는 훨씬 체계적입니다. 그러나 계절에 따른 풍미 차이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겨울 홍합의 국물이 유난히 깊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지 기분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여름엔 피한다는 감각. 요즘은 사계절 내내 홍합을 볼 수 있지만 올해 식탁을 기억하는 분들은 여전히 계절을 먼저 떠올립니다. 홍합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등장하는 재료였고 여름에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이 기억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생활 속 안전 감각이었습니다. 지금은 검사와 관리가 강화되었지만 계절을 고려하는 태도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 바다 환경과 수온 상승. 최근 몇 년 사이 해수 온도 상승과 적조 현상은 페류 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홍합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수온 변화는 성장 속도와 폐사율, 독소 발생 시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홍합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페류입니다. 그래서 이 조개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지금 바다의 상태를 보여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본 원칙. 홍합은 반드시 충분히 가열해 먹어야 합니다. 입이 열리지 않은 것은 과감히 버립니다. 비정상적인 냄새가 나는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식적인 채취 가능 시기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홍합은 싸고 흔한 재료처럼 보이지만 자연의 리듬을 타는 식재료입니다. 계절을 무시하면 맛도 안전도 흐려집니다. 6. 값싼 식재료라는 인식의 이면. 싸지만 가볍지 않은 국물. 홍합은 오랫동안 값이 싼 조개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시장 한쪽에 수북이 쌓여 있고 봉지 가득 담아도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는 기본 재료였고 포장마차에서는 서비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익숙함은 어느 순간 가벼운 재료라는 인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낮다는 것과 가치가 낮다는 것은 다릅니다. 홍합은 국물의 구조를 만드는 조개입니다. 멸치가 뼈의 깊이를 만든다면, 다시마가 넓은 바다 향을 펼친다면 홍합은 그 사이를 연결하는 감칠맛을 채웁니다. 짬뽕 국물에서 홍합이 빠지면 맛의 중심이 비게 됩니다. 해물탕에서 홍합을 빼면 국물은 한층 얇아집니다. 살은 작고 모양은 화려하지 않지만 국물 속에서는 존재감이 분명합니다. 기본이 된 재료의 운명. 홍합은 너무 자주 쓰였습니다. 짬뽕에도 칼국수에도 라면에도 탕에도 늘 기본처럼 들어가다 보니 그 맛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연해진 재료는 쉽게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빠지면 비로소 빈자리가 보입니다. 홍합은 주인공이 아니라 무대를 지탱하는 조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았습니다. 저렴함의 배경. 홍합이 비교적 값이 낮게 유지된 이유는 양식 기술의 발달과 대량 생산 구조 때문입니다. 줄에 매달아 기르는 방식은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고 성장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껍데기 무게가 크기 때문에 체감 가격은 더 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의 밀도와 국물의 깊이를 생각하면 홍합은 단순히 싼 조개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세대의 기억 속 홍합. 오래 식탁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홍합은 겨울 저녁의 국물입니다. 바다 냄새가 피어오르던 부엌, 껍데기를 한쪽에 모아두던 모습, 국물 한 숟갈로 몸을 녹이던 기억. 홍합은 사치의 재료가 아니라 생활의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 속의 홍합. 최근에는 외식 문화의 변화와 재료 단가 상승으로 짬뽕 한 그릇의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홍합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값은 오를 수 있지만 홍합의 역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싸게 쓰였던 조개가 아니라 오래 쓰여온 조개. 홍합은 그렇게 조용히 식탁을 지켜온 식재료입니다. 7. 실제 음식 속의 홍합. 국물의 중심을 만드는 조개. 홍합은 접시에 놓였을 때보다 국물 속에 있을 때 더 또렷해지는 재료입니다. 살을 먹기 위한 조개라기보다 맛을 우려내기 위한 조개에 가깝습니다. 짬뽕 속 홍합 붉은 국물의 균형. 중식당 짬뽕 위에는 대개 몇 알의 홍합이 올려져 있습니다. 붉은 국물, 강한 불향, 고추기름의 매운 기운 속에서 홍합은 자칫 묻혀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물의 깊이를 받쳐주는 것은 바로 그 홍합에서 나온 육수입니다. 고기와 채소만으로는 짬뽕의 시원함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홍합은 매운맛의 끝을 정리하고 기름기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짬뽕에서 홍합은 장식이 아니라 국물의 중심을 잡는 재료입니다. 홍합탕 가장 단순한 방식. 홍합의 본질은 맑은 홍합탕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물, 마늘, 대파. 복잡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홍합이 입을 벌리는 순간 국물은 이미 완성에 가깝습니다. 껍데기에서 배어나오는 바다향, 살에서 풀리는 감칠맛. 홍합탕은
조개를 먹는 음식이라기보다 국물을 마시는 음식입니다. 겨울밤 따뜻한 김과 함께 올라오던 그 향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칼국수와 라면 서민적 확장. 홍합은 고급 음식보다 일상 음식에 더 자주 등장합니다. 해물 칼국수에서는 국물의 기본을 만들고 라면에 몇 알 넣기만 해도 맛이 한층 또렷해집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도 조금의 홍합은 국물의 구조를 바꿉니다. 이 점이 홍합의 강점입니다. 과하지 않으면서 분명히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서양 요리 속 홍합 또 다른 얼굴. 유럽에서는 홍합을 와인과 버터로 익히는 방식이 흔합니다. 화이트 와인, 마늘, 허브, 껍데기를 열어 그 안에 육즙과 함께 먹습니다. 프랑스의 물마리니에르처럼 홍합은 그 자체로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리법이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홍합은 언제나 국물과 함께 완성되는 조개입니다. 왜 홍합은 늘 국물 속에 있을까? 홍합은 살이 크지 않습니다. 단단하고 진하지만 양으로 승부하는 재료는 아닙니다. 대신 열을 가하면 빠르게 입을 열고 짧은 시간 안에 깊은 맛을 냅니다. 이 효율성은 식당에서도 가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국물을 낼 수 있는 조개. 그래서 홍합은 늘 냄비 속에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홍합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의 중심을 비워두지 않습니다. 짬뽕 속에서도 홍합탕 속에서도 칼국수 냄비 속에서도 조용히 역할을 해왔습니다. 홍합은 언제나 국물의 안쪽에서 식탁을 지탱해온 조개입니다. 8. 지역과 문화 속 홍합. 간식이 아니라 생활이었던 조개. 홍합은 바다에서 자라지만 기억은 지역에 남습니다. 같은 홍합이라도 어디에서 어떻게 먹었는지에 따라 인상이 다릅니다. 남해안의 홍합겨울 어장의 풍경. 우리나라 남해안은 홍합 양식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통영, 거제, 여수, 고흥 같은 바다에서는 줄에 매달린 홍합이 차가운 물속에서 자랍니다. 겨울이면 작업선 위에서 홍합을 털어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껍데기가 부딪히는 소리, 차가운 바닷물, 김이 오르는 선창가. 이 지역에서 홍합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시장 좌판에 쌓인 홍합 더미는 겨울이 왔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도시 속 홍합 짬뽕과 포장마차. 도시에서는 홍합이 다른 얼굴로 기억됩니다. 붉은 짬뽕 위에 올려진 몇 알 포장마차에서 기본으로 나오는 홍합탕. 비 오는 날 퇴근길에 들른 가게에서 김이 오르는 냄비를 앞에 두고 껍데기를 한쪽에 모아두던 장면. 홍합은 술을 부르는 재료라기보다 술을 부드럽게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 국물을 길게 이어주는 역할. 그래서 홍합은 도시의 밤과도 어울리는 조개가 되었습니다. 동유럽과 지중해의 홍합 문화. 홍합은 한국만의 재료가 아닙니다. 벨기에와 프랑스에서는 홍합을 냄비째 담아 빵과 함께 먹습니다. 와인과 허브, 버터 향이 어우러진 국물은 한국의 맑은 홍합탕과는 또 다른 결입니다. 지중해 지역에서는 토마토와 함께 끓이거나 파스타에 넣어 바다의 향을 더합니다. 조리 방식은 달라도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홍합은 언제나 국물과 함께 소비됩니다. 세대가 기억하는 홍합. 오래 식탁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홍합은 계절과 함께 떠오릅니다. 겨울 저녁 부엌에서 끓이던 냄비, 껍데기를 쌓아두던 그릇. 값이 비싸지 않았기에 부담 없이 자주 먹을 수 있었고 그래서 더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요즘은 사계절 유통되지만 여전히 홍합은 차가운 공기와 더 잘 어울립니다. 계절을 품은 조개. 홍합은 지역과 시간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홍합은 이동하지 않는 조개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지역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어촌의 겨울, 도시의 포장마차, 유럽의 식탁. 형태는 달라도
홍합은 늘 국물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물은 각 지역의 삶을 닮아 있습니다. 9. 홍합과 함께 할 때 조심해야 할 점. 홍합은 익숙한 조개지만 기본은 지켜야 합니다. 충분히 가열해 입이 열릴 때까지 익히고 끝까지 닫힌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껍데기 밖으로 나온 족사는 제거하고 비린 냄새가 강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산 홍합은 채취 가능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홍합은 흔한 재료처럼 보이지만 계절과 관리가 중요한 조개입니다. 10. 홍합과 잘 어울리는 조합. 홍합은 재료를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늘과 대파, 그리고 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춧가루를 더하면 매운 국물로, 버터와 와인을 더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나 가장 안정적인 조합은 맑은 국물입니다. 홍합은 맛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 국물의 중심을 정리하는 재료입니다. 11. 홍합이 남기는 인상. 홍합은 살보다 국물로 기억되는 조개입니다. 껍데기를 모아두던 모습, 마지막에 남은 국물을 떠마시던 순간. 화려하지 않지만 빠지면 허전해지는 재료. 홍합은 식사의 중심에 서기보다 식사를 완성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12. 바다에 붙어 살아온 조개의 끝에서. 홍합은 움직이지 않는 조개입니다. 바위에 붙어 파도를 견디며 자랍니다. 그 자리에서 식탁으로 건너와 국물의 중심을 지켜왔습니다. 값이 높지 않았지만 오래 기억되는 재료. 홍합은 그렇게 조용히 식탁을 지켜온 조개입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계속됩니다.